민재는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빈 맥주캔 하나가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게 땅을 짚었다. 넌 우리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의 그 말이 3년 전 그를 집에서 내쫓았던 그날의 메아리가 아직도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민재는 28. 평범한 한국인 청년이었다. 하지만 평범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게이였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그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았다. 서울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 그는 늘 외로웠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민재는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늘 그가 찾는 작은 술집, 달빛이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과 희미한 재즈 선율이 그를 맞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재의 인생을 바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잔 더. 바텐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30의 지훈은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눈빛으로 민재의 마음을 녹였다. 그는 이 술집의 주인이었다. 민재는 몇 달 전 이곳에서 지훈을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이곳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오늘 좀 힘들었어. 민재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지호는 말없이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작은 접촉에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너 너무 혼자 짊어지고 있어. 지훈이 말했다. 너도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아.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날,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간 순간들. 지훈은 조용히 듣다가 민재가 말을 멈추자 입을 열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지훈이 말했다. 내가 20살 때 부모님께 말씀드렸지. 그때 아버지가 내 짐을 문 앞에 던지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민재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훈이 늘 밝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도 자신과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 민재가 물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지. 그 순간 민재는 지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들의 눈빛이 얽히며 두 사람 사이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생겨났다. 민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민재는 지훈과 함께 술집을 나섰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감쌌지만 지훈의 손은 따뜻했다. 민재는 알았다. 이 사람이라면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민재의 삶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주운 복권 한 장을 발견했다. 별 생각 없이 긁어본 그 복권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1등 당첨권이었다. 민재는 얼떨결에 복권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 50억 원.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몰려왔다. 이 돈은 그의 삶을 바꿀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민재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지훈은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민재야. 지훈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민재는 불안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그를 버렸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복권 당첨 소식이 뉴스에 퍼지자 그의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3년 전 그를 내쫓았던 아버지, 연락을 끊었던 친구들, 심지어 그를 비웃으며 떠났던 옛 연인까지. 모두가 갑자기 그의 소중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 진짜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돈을 원하는 걸까? 지훈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너는 그들의 진심을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잊지 마. 진짜 너를 아끼는 사람은 너를 돈으로 판단하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흔들렸다. 그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며 그는 자신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짜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복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50억 원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민재야. 잘 지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3년 전과는 달리 부드러웠다. 집에 한번 와. 엄마가 너 보고 싶대. 민재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엄마가 보고 싶대. 그 말은 그가 늘 꿈꿔왔던 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의심이 들었다. 왜 지금? 왜 하필 복권에 당첨된 지금? 그날 저녁, 민재는 지훈의 술집으로 향했다. 지훈은 카운터에서 잔을 닦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지훈은 익숙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또 무슨 고민이야? 지훈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민재의 굳은 표정을 보고 그는 잔을 내려놓고 민재 옆으로 다가갔다. 아빠가 전화했어.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날 보고 싶대. 엄마도 그렇고. 지호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재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옛 친구들. 심지어 예전에 나를 비웃던 애들까지 연락이 왔어. 다들 갑자기 날 아끼는 척해.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민재야.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너도 알잖아. 하지만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기회야. 너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건지, 아니면 너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과 새 삶을 시작할 건지 선택해야 해. 민재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지훈에게 기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정말로 그들이 변했다고 믿고 싶었다. 며칠 뒤, 민재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가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 집이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그를 끌어안았다. 민재야. 우리 아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따뜻함 속에서도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 사업이 요즘 좀 힘들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민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들의 따뜻함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돈을 원했다. 집을 나서며 민재는 눈물을 참았다. 그는 다시 지훈의 술집으로 향했다. 지훈은 말없이 그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재야. 넌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민재는 지훈과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그는 민재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는 친구들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고 했다. 너도 할 수 있어. 지훈이 말했다.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지훈의 말은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 그의 과거는 더 강렬하게 그를 찾아왔다. 며칠 뒤, 민재의 옛 연인 혁수가 그를 찾아왔다. 혁수는 민재가 커밍아웃 했을 때 그를 비웃으며 떠난 사람이었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혁수를 밀어냈다. 너는 날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내 돈이 필요할 뿐이야. 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다. 하지만 민재는 그를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내가 잘한 걸까? 지훈은 부드럽게 말했다. 넌 너 자신을 지켰어. 그거면 충분해.
민재는 지훈의 목소리에 위안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돈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과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민재는 서울의 한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복권 당첨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기쁨보다는 혼란을 가져왔다. 그는 지훈의 술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지훈은 단순한 바텐더가 아니었다. 그는 민재에게 친구이자 조언자이자 때로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민재는 지훈과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민재야.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지훈이 어느 날 말했다.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복권 당첨 소식이 퍼진 후 그의 주변은 갑자기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를 버렸던 친구들,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의 돈을 원했다. 특히 그의 사촌형인 태연이 그를 찾아왔다. 태연은 민재가 커밍아웃했을 때 그를 비난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민재야. 우리 가족이야. 서로 도와야지. 태연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형. 내가 게이라는 이유로 날 비난했었지.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왜 가족인 척하는 거야? 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그는 지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민재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너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민재는 지훈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약했다.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왔다면 그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의 희망을 짓밟았다. 그날 밤 민재는 지훈과 함께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보러 갔다. 서울의 밤하늘은 화려하게 빛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재는 지훈의 옆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지훈아,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뭔데? 나 너 좋아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나도. 민재야. 그 순간 민재의 세상은 멈춘 듯했다. 그는 지훈을 끌어안았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다. 다음 날, 민재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며 말했다. 민재야, 아빠가 많이 아파. 너 없으면 안 돼.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정말로 아프다면? 그는 그를 외면할 수 있을까? 그는 지훈에게 이 일을 말했다. 지훈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옆에 있을게. 민재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민재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는 지훈의 말을 떠올렸다. 진짜 너를 아끼는 사람은 너를 돈으로 판단하지 않아. 민재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시련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었다.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민재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민재는 그 눈물의 진심을 의심했다. 민재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변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복권 당첨 이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의 태도 변화가 마음에 걸렸다. 아빠, 나를 왜 다시 찾은 거야? 민재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이유야. 민재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지훈의 말이 맴돌았다. 진짜 너를 아끼는 사람은 너를 돈으로 판단하지 않아. 그는 아버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퇴원했고 민재는 가족과 다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맞았고 아버지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그들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들은 자꾸만 그의 재정 상황에 대해 물었다. 민재야, 그 돈으로 뭐 할 건지 정했어. 사업에 투자하면 좋을 텐데. 민재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그는 지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야, 너는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해. 지훈이 말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믿고 싶겠지. 하지만 너 자신을 잃지 마.
민재는 지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지훈과의 관계를 더 깊이 쌓아갔다. 지훈은 민재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존재였다. 그러던 중 민재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그의 옛 친구인 수진이 그를 찾아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수진은 민재가 커밍아웃했을 때 그를 멀리했던 친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 같이 큰 거 해보자. 너 돈 많잖아. 민재는 그녀의 말에 차갑게 웃었다. 수진아, 너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 수진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건 옛날 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민재는 더 이상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보내고 다시 지훈에게로 돌아갔다. 지훈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민재야, 너 점점 강해지고 있어. 지훈이 말했다. 너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잖아. 민재는 지훈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다시 그를 찾아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민재야, 이번만 도와줘.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재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가족을 다시 얻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지훈에게 조언을 구했다. 민재야, 너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 민재는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그 돈으로 자신과 지훈이 꿈꾸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을 세웠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과 꿈이 담긴 공간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민재와 지훈은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카페를 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복권 당첨금의 일부를 투자해 작은 공간을 얻었다. 카페의 이름은 달빛이었다. 지훈의 술집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민재는 이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희망이 담긴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카페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과거와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다. 그의 가족은 여전히 그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 특히 아버지는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해왔다. 민재야,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너 혼자 다 가질 순 없잖아.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민재야, 가족은 너를 사랑해야 해. 돈 때문에 너를 찾는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야.
민재는 지훈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단호히 말했다. 아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줘.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았다. 그는 지훈과 함께 카페를 꾸미며 새로운 삶을 꿈꿨다. 카페의 달빛은 곧 문을 열었다. 그곳은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민재와 지훈은 함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았다. 그들의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받기 시작했다. 특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며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민재는 또 다른 시련을 맞았다. 그의 옛 친구들이 카페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민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의 친구가 되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사람은 혁수였다. 혁수는 카페로 찾아와 민재에게 사과했다. 민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다시 알고 싶어. 민재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혁수에게 차갑게 말했다. 혁수야. 너는 날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내 성공을 보고 돌아온 거야. 혁수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지호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넌 잘했어. 민재야. 너는 너 자신을 지켰어. 민재는 지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라는 걸. 카페는 점점 더 번성했다. 민재와 지훈은 그들의 공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그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행사를 열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에는 여전히 작은 구멍이 남아 있었다. 그는 가족과 완전히 화해하지 못한 아픔을 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의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사랑해.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는 가족과의 화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지훈과 함께 이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가기로 했다. 카페 달빛은 이제 서울의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다. 민재와 지훈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향기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들의 카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어머니와의 재회 이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자주 카페에 들러 민재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민재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민재는 그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더 이상 억지로 그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지훈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민재가 어느 날 물었다.
그들은 카페 문을 닫고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욕심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고 싶을 뿐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민재에게 언제나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꿨다. 카페를 더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의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민재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그 돈을 왜 우리한테 주지 않는 거야?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 돈을 향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아빠.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페를 떠났다. 민재는 그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다. 그는 지훈에게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민재야. 지훈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민재는 지훈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며칠 뒤, 민재와 지훈은 카페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큰 행사를 열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주었다. 민재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드디어 진정한 집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옛 연인 혁수가 다시 카페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는 진심으로 보였다. 민재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돈 때문이 아니야. 민재는 그의 말을 듣고 흔들렸다. 그는 혁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혁수에게 단호히 말했다. 혁수야.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나를 떠났고, 나는 나를 지켰다. 혁수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지훈에게 돌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나 이제 알았어.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함께 카페를 지키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카페 달빛은 이제 서울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민재와 지호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그들의 카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여는 공간이었다. 민재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재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지온을 만나며 그의 따뜻함에 감동했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민재와 거리를 두었다. 민재는 그 사실이 아팠지만 더 이상 억지로 그 패시트인 더 다큐먼트, 그들은 깨라는 이유로 그를 버렸다. 7. txt.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민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그로 충분했다. 카페는 점점 더 번성했고, 민재와 지훈은 함께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카페를 기반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었다. 민재는 복권 당첨금을 그들의 꿈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항상 순탄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의 옛 친구들이 카페로 찾아와 그를 비난했다. 너는 우리를 배신했어. 돈이 생기니까 우리를 버린 거야. 민재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짜 친구는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는 차분히 말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이미 배웠어.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들의 비난은 민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호는 그의 곁에서 언제나 그를 지지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련을 이겨냈다. 민재는 지훈과 함께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갔다. 민재는 이제 알았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카페 달빛은 이제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민재와 지호는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었다. 그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센터를 열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재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와의 화해를 포기했지만 어머니와의 새로운 시작은 그에게 충분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어느 날, 민재는 카페에서 열린 행사에서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게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지호는 그의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서 있었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민재는 알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과거는 그를 아프게 했지만 그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복권 당첨은 그의 삶을 바꿨지만 진짜 변화는 지훈과 함께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게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서로를 찾아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민재는 카페 문을 닫으며 지훈에게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 함께라면 세상도 바꿀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망의 증거였다. 민재와 지호는 카페 달빛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